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은 적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내 등 뒤에서 서늘하게 웃고 있는 가장 믿었던 30년 지기 친구의 칼이었습니다. 내가 그놈의 간악한 시기심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혓바닥에 내 인생을 바쳤다니. 원통하고 또 원통하도다. 안녕하세요. 굽이치는 인생사를 들려드리는 연홍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끔찍한 절규, 참으로 등골이 서늘해지지요? 평생을 함께할 진짜 친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30년 지기 중마고우에게 배신당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선비의 이야기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요.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10년 한파를 견디며 글 공부에 매진해 장원급제라는 꿈을 이뤘으나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이 차가운 북방 유배지에 버려진 이 선비입니다. 밤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피눈물로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한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김서생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고 엄동설 안에 땔감이 떨어지면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지새우던 제 목숨과도 같은 직이었지요. 둘 다 가난한 한미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기에 오직 출세의 길은 과거 시험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조했습니다. 내가 먼저 급제하면 나를 끌어주고 내가 먼저 급제하면 너를 잊지 않으마. 그 약조를 가슴에 품고 저는 10년을 하루같이 주경야독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길쌈을 메어 사주신 지필묵이 닳고 닳도록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 땅에서 치러진 식년시에서 제 이름 석자가 당당히 장원으로 불리던 날, 저는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고향으로 금이 환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네의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뛸 듯이 기뻐했던 건 바로 제 친구 김서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드디어 해냈구만. 내 일처럼 기쁘네. 정말 내 일처럼 기뻐. 나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평생 이 은혜와 우정을 잊지 않고 너를 꼭 챙기리라. 하지만 그 눈물이 핏빛 시기심을 감추기 위한 거진 눈물인 줄 바보 같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급제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 밤, 저는 김서생을 불러내어 마을 외딴 주막에서 탁주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술은 달았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저는 그만 평생 꺼내지 말았어야 할 말을
세상에서 가장 믿는 친구라는 이유로 혀끝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복의 김서생, 자네에게만 하는 말이네만 내가 한양에 머물며 조정의 생리를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 떠드는 우의정 대감이 속으로는 매관매직을 일삼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네. 내 이번에 관직에 나아가면 그 썩어 빠진 자들의 목부터 칠 작정이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비기가 하나 있는데 우의정 대감의 치부를 입증할 서찰을 내가 확보해 두었거든. 김 서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탁주에 취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네의 참으로 큰일을 도모하려 하는구만. 걱정 말게. 내 입은 무거운 자물쇠와 같으니 그는 내 잔에 술을 가득 채워주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우정의 징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기 전 악기가 짖는 미소와 같았습니다. 사실 김 서생은 제가 장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날부터 밤마다 배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글재주도 모자라던 놈이 어찌 장원을 한단 말인가? 내 평생 저놈의 수하에서 굽신거려야 한단 말인가? 그 시기심이 독사처럼 자라나 그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달포가 채 지나지 않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날 갑자기 제 집 대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의금부의 나장과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역 죄인 이선비를 당장 포박하라. 영문도 모른 채 오랏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된 저는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믿을 수 없는 문초를 당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우의정 대감을 음해하고 조정을 뒤엎으려 역모를 꾀했다지? 여기 내 놈의 흉악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낱낱이 고변되어 있다. 수사관이 집어 던진 장계에는 제가 주막에서 김 서생에게 취중에 했던 말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부패를 바로잡겠다는 선비의 결기는 나라를 전복시키겠다는 역모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 문서 끝에 찍힌 고변자의 이름표, 그것은 다름 아닌 제 30년 지기 김서생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옥에 갇힌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나타난 김서생 우의정에게 저를 팔아넘긴 공로로 낙하산으로 벼슬아치 자리를 얻어낸 그였습니다. 창살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게. 자네가 그리 잘나지 않았다면, 내게 그런 어리석은 입방정만 떨지 않았다면 내 어찌 자네를 밟고 올라설 생각을 했겠나? 하늘 아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 아니겠나? 저는 피 섞인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흘린 건 내 몸의 피가 아니라 30년 동안 믿었던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영혼의 피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연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 경사와 자랑을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앞에서는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줄지 몰라도 뒤에서는 시기심의 칼을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돈 자랑, 자식 자랑,
출세 자랑은 결국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 치부와 뼈대 있는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비밀은 언젠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상대방의 손에 쥐어집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여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선비의 뼈아픈 후회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홍에서 준비한 오늘 야담이 좋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손길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찰진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지혜로운 날 되시옵소서.